그 성장 자체가 5%가 되어도 성장하는 거고 6%가 되어도 성장하는 건데 10% 이상 넘어가면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는 1조 5천억 달러를 전망한다.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원격 의료 수요가 급증했죠.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확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IT 센서 활용,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데이터 관리.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되게 보안이 중요한 거라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고. 국내 산업의 현황들을 보게 되면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정책, 정부도 이번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그 K바이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네, 함께 그 성장시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A, B, C, D, E, F라고 해서 B가 바이오 산업인데 바이오 산업을 엄청 육성합니다. 예, 그래서 K 바이오 산업 육성하고 이거는 스마트 제약 바이오 그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같이 보세요. 네, 그 영상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스타트업 투자 및 생태계 활성화 이것도 나오는데 스타트업을 엄청 강조하죠. 왜냐하면 저희 AI나 이런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생명공학 또는 헬스케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여기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대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뭐 이렇게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카카오에서 우리의 건강 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카카오톡으로 지금 이제 뭐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아질 때니까 미리 준비하고 건강 관리하세요. 이렇게 톡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처럼 스타트업들과의 연합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2026 CES에서 나온 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이슈들이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이 산업과 그다음에 AI 기술 이런 얘기들은 이미 미래 직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는 테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영역이 있네요. 그러니까 AI 컨설턴트나 AI 프로젝트 관리자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냐, 뭐 헬스케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빨리 결정하고 헬스케어 전문 개발자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취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개발을 공부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웹이나 앱 같은 걸 개발하게 되는데 웹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웹과 어떤 앱을 개발해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웹 앱을 개발해 보는 과정과 경험이 헬스케어에 좀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메인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 아, 이 지원자가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떠한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를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메인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헬스케어는 근데 AI 산업의 성수도가 금융보다 살짝 높은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50% 정도도 AI에 대한 산업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헬스케어 자체는 뭐예요? 헬스케어 자체는 실질적으로 네, 어, 개인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의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AI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거나 보여주는 게 되게 좀 껄끄러워지는 시장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들이 이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다 공개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건강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질 때쯤이 되면은 헬스케어 산업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 꽤나 높은 성장률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잠재적 가치라고 보게 되면 뭐 민간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 그쵸? 이런 것들도 AI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여가 되는 거고 제약이나 이런 것들.